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환자는 4,875명으로 사흘 만에 5,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떨어져 수도권은 68%, 전국은 66.5%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4명 허용 등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도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금이 시급한 55만 명에게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의 추가 접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대상도 12세 이상까지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져 이탈리아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13만 명이 육박했고 프랑스는 이틀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75명으로 전날보다 162명 줄면서 사흘 만에 5,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9명 감소하며 1,056명으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108명 추가돼 누적 5,563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환자가 3,382명이 나와 국내 발생의 71.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8.9%로 부산과 경남, 충남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51만 명 넘게 추가되면서 접종률은 34.4%를 기록했습니다. 서너 시간 만에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어제부터 도입된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69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89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83명은 국내 감염, 18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는 미국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감염 경로와 발생 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축소 등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에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을 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55만 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활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신다면, 그래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다면 방역 조치 완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상승해서 3개월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04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0월 3.2%, 11월 3.8% 상승에 이어서 석 달 연속 3%대가 넘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는 2.5%가 상승해서 지난 2011년 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2.5%는 정부가 예측한 2.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가 21%, 경유 26.6%가 올랐고 전기료 2.6%, 상수도료가 1.4%가 상승했습니다. 또 돼지고기는 14.7%, 달걀은 33.2%가 올랐고 전세는 2.8%, 공동주택 관리비는 4.4%가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내년 대선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도 오르고 금리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 주변 식당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을 겪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4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주름살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내는 것도 한 달씩 늦축돼서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올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 동결했던 전기료를 내년 4월과 10월에 걸쳐 10.6%를,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3번에 걸쳐 16% 정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월 1,950원, 가스료는 4,6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의 체감도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연료비랑 그 전기세랑 다른 것도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다른 물가도. 그럼 다 오르니까 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 관할인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요금도 인상 압력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에 기준금리를 2-3번 더 올릴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빚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세는 전 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새해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제도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새해 첫날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한방 눈이 내립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해에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며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2021년의 끝자락에 시작된 세미 한파는 2022년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중국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최고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권 한파 속에 눈이 내리며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교통사고와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오래가지 않고 1월 2일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한파 속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측 명소는 대부분 2년째 출입이 통제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깨끗한 날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안도 구름이 점차 옅어져 일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름의 발달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상에 남겨진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서해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5시 29분, 신안 가거도는 5시 40분에 마지막 해가 집니다. 새해 첫날은 날씨 상황이 더 좋아집니다. 일출 명소인 동해는 먼바다에 낮은 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 구름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5분 뒤 울산 간절곶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고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 7시 40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 전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와 국립공원 탐방로는 2년째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유튜브 생중계가 예정돼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새해 첫 일출 모습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1월 1일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등 4곳의 국립공원 새해 일출 장면을 국립공원 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21년을 뒤로하는 마지막 해넘이와 힘차게 떠오르는 2022년의 첫 해돋이. 아쉽지만 현장이 아닌 랜선을 통해 2년째 송구영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보신각 제야예종 타종식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새해를 날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2년 연속 직접 듣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온라인 타종식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서울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됩니다.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배우 오영수 씨 등 2021년 한 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14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33번의 보신각종 타종을 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도 제야예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상의 보신각과 서울광장을 구경하고 제야예종 타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평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최다를 기록하자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한 달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도 12세부터 15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2회차 접종을 한 지 6개월 뒤 맞게 돼 있는 화이자의 추가 접종 시기가 5개월로 단축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자격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인 내년 초에 승인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5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You're at a high risk of getting sick. And if you get sick, you're likely to spread it to others, including friends and family. 보건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감염자 폭증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3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53% 뛰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선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간 30일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19 경보를 3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조치가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뒤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대규모 발병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승객이 객실에 격리되거나 항구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시 오미크론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84%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교회의 한 검사소. 수백 명의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축제를 앞두고 각종 모임을 위해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Sono venuta qua, ho fatto 5 ore di fila, questa era praticamente la quinta ora. La cosa diciamo allucinante è che la maggior parte delle persone che stanno in fila.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입원 환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도 이틀 연속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상점과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2살 이상이 대상으로 어기면 135유로,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On voudrait être entouré de gens heureux, de voir les femmes souriantes et jolies, et là on voit que des masques partout. Et donc c'est la tête qui travaille. Voilà, c'est dommage.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84%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진 6만 9천여 명을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차, 4차 접종이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부스터샷 접종자 상태 추적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동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이날 기준으로 동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4만 5천여 명으로
유럽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넘는 5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가장 많은 5개국 중 3개국은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동유럽 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서유럽보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면역 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도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곧 환자 치료에 투입됩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3차 접종의 면역 지속력과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온 이스라엘 보건부는 먼저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היום אישרתי את מתן החיסון הרביעי למדוכאי חיסון. חולים עם מחלות וטיפולים שפוגעים ביעילות מערכת החיסון. 면역 저하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승인 이유입니다. 면역 저하자란 장기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4차 접종의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עקוב אחרי הנתונים ולבחון את ההחלטה מדי יום ולראות אם אנחנו נדרשים להרחיב את ההמלצה הזאת לאוכלוסיות הנוספות. 코로나19 백신 보급 초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 2회차 접종을 진행했던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3차 접종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동 제한이나 영업시설 폐쇄 등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하지 않고도 4차 유행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나타나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와 보닛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47만 5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 시각 30일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S 전기차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후방 카메라 보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부터 2020년 생산된 모델 3 35만 6,309대가 후방 카메라 문제로 2014년에서 2021년 생산된 모델 S 11만 9,009대가 전방 보닛 문제로 각각 리콜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다만 테슬라는 이들 차량이 실제 이런 문제로 충돌 사고를 내거나 운전자 등이 부상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느덧 마스크가 익숙해진 올 한 해였지만 텅 빈 가게와 답답한 마음만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